적기 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2쪽 1번이고요. 첫 번째는 순서 문제죠. 일단 질문이 나와 있어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일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택지 보면 나, 다, 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 같은 경우에 한국도라고 첨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 내용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첨가가 아니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건 맞다라고 해가지고요. 첫 문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가능성이 높네요. 그 다음에 라 한번 보시면 법이 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일단 시민의 의무일까라는 데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로 시작하는 게 맞죠. 정답은 바로 3번으로 보일 거고요. 좀 문제가 허무하죠. 이어지는 거 한번 보면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다죠.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시민의 책무이다. 그 다음에 라에서 두 번째로 법이 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요. 한국도라고 하면서 그런 부정의한 시대, 그죠? 이런 거 부정의한 법을 집행했던 시대를 한국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를테면 유신 시대의 헌법이나 긴급 조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 이 역시 법의 외형을 띄었지만은 그죠? 정당히 보이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죠? 만능 논리로 사용되면서 권력자의 뜻에 따른 통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겠네요. 그죠? 아마 답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선택지 바로 보죠. 인공지능의 목표, 지능 모델,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고 언어 개발의 출발, 그다음에 3번에 언어에 의해 언어와 논리 언어와의 대응, 4번에 언어 복잡성의 분석, 수학적 논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죠? 우리 교재 지문에서요. 네 번째 줄부터 한번 가보죠. 어렵지 않아요. 자, 수학적인 논리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도구 삼아 실제 인간 언어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언어 복잡성 얘기하고 있는 거 선택지 4번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기반한 지능 모델 구축이 목표였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목표와 관련되는 거 여기서 1번 바로 확인이 될 거고요.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죠. 자, 그다음에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그러면 언어 이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선택지 3번과 관련되는 요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면 언어 각각을 뭡니까? 인간 정신 속에 어떤 식으로든 내재된 하나의 단일한 논리 언어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해가지고요. 3번도 바로 확인이 되죠. 일단 사고 언어라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선택지 2번에 인공지능이 사고 언어를 개발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정보는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3번도 옳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먼저 볼게요.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가독성, 좋은 번역, 그 다음에 2번에 번역가들 같은 경우에 가독성, 정확성, 그 다음에 3번에 자, 번역 과정에 생략된 부분, 심오한 의미, 그리고 4번이요. 번역가들, 정확성, 그 다음에 내용 생략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죠.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번역에서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독성만으로 그죠? 좋은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독성은 그죠? 이렇다 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여기서 2번 그죠? 그러니까 가독성뿐만이 아니라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요. 2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려면 번역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생략해버리고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지금 생략이라는 것은요. 선택지 4번 정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죠? 생략한다는 것은 정확성보다는 가독성을 높이려고 이런 의도를 가진 거기 때문에 선택지 4번 옳지 않습니다. 글이 짧기 때문에 답에 직결되는 것만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계속 가보죠. 또한 쉽게 읽히게만 하면 좋은 번역이라고. 그러면 쉽게 읽히는 게 가독성이 높은 거고요. 이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 그랬으니까 선택지 1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밑에서 셋째 줄에 그러나라고 뒤집어주면서요. 잘라낸 장가지 속에 이 잘라낸 장가지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략된 부분 얘기하는 거죠. 생략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작품 특유의 문체와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거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지 3번도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죠? 크게 어렵지는 않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역시 순서 문제고요. 일단 첫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여기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일단 보면 선택지가 가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봐야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일단 가 보시면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라고요. 그다음에 나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얘가 처음에 나올 수는 없겠네요. 그죠? 앞에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 보니까 그런데 라고 전환하면서 그런 노력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다에서 얘기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가에서 얘기하는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일단 다가 가 다음에 이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시면 그런 상황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하는 궁금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니까요. 당연히 이거에서는요. 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가, 다,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 적절한 거기 때문에 바로 지심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딱 보면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뭡니까?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점. 두 개 가지고 차이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식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러면서 보잉 같은 경우에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조심해야 되는 건 대개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조종사가 항공기를 직접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자동 조종 시스템을 아예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누가 그죠? 조종사 대신 컴퓨터가 조종사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자 보잉사를 창립한 거 윌리엄 보잉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 조종사에게 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배태유고요. 그죠? 인간은 어떻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을 전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번부터 보시면 이제 금방 체크할 수 있죠. 보잉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스템의 불완전성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 가능성에서요 1번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배태유 이거죠. 배태유는 여기 있네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오케이. 확인되는데 근데 윌리엄 보잉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는 건 지금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에어버스. 그죠? 에어버스가 조종사 얘기하고 있는데 조종사. 그죠?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보잉의 경우 되겠습니다. 3번 안 되고요.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보잉의 조종사 같은 경우에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 조종사가 중심이기는 한데 대개 직접 통제한다는 거지 자동 조종 시스템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살짝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6번 한번 보시면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1번 한번 가보죠. 과학혁명 이전 시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시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제 천동설이 정설이었다. 그 다음에 2번에 사람하고 시기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포롤레 마이오스의 주전원 지동설 지지. 그 다음에 3번에 자 천동설 지동설은 중심에 따라.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그죠? 자 행성의 공전에 대한 포롤레 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복잡하다. 비교하고 있는 거네요. 한번 가보죠. 일단 첫째 줄 보시면 과학혁명 이전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서 천문 분야에서 그죠? 우주의 중심은 어디다? 지구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중심을 지구에 두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천동설이 되는 거죠. 중심에 관한 거니까 일단 3번 관련 정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한번 가보죠. 포를레 마이오스라는 사람 나와 있어요. 자, 행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행성이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 포를레 마이오스는 천동설 지지자고요. 그죠? 그다음에 주전원 개념이라는 거. 그죠? 요거는 천동설을 뒷받침하는 거죠. 선택지 2번에서 포를레 마이오스의 주전원 개념을 지동설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일단 1번은요. 앞에 전반부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가보면
첫째 줄이죠.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자, 코페르니쿠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그러면 중심에 태양을 놓고 이게 뭐가 됩니까? 지동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 일단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요. 행성의 운동에 대해 프롤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했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프롤레마이오스가 더 복잡했다는 거고 프롤레마이오스의 설명이 복잡했다. 4번도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떤 정도를 비교하는 선택지들은요. 선택지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 왜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더 단순했다는 것은 프롤레마이오스가 상대적으로 복잡했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문제 난도가 높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해가지고요. 1번 보면 몽유자 같은 경우가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유형, 몽유록의 유형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7世기보다 나중 시기에 몽유록 해가지고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번에 자 몽유자가 구경꾼 역할을 하는 거 통속적이고 허구적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게 참여자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참여자형, 그 다음에 구경꾼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자, 제시문 한번 보시면 몽유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몽유록 같은 경우에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뭡니까?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참여자형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직접 참여하고요. 방관자형에서는 뭡니까?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엿보고요. 참여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 17세기. 그죠? 그러면 이때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그러면 참여자형은 16, 17세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이념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한다. 자, 그러나 하면서 17세기 이후의 방관자형 그러면 17세기 이후는 방관자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요거 방관자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번에 직접 참여하는가, 그죠? 참여자형인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지 방관자형인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 확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세기보다 나중 시기는 여기 17세기 이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비판하는 것. 비판하는 건 뭡니까? 17세기 이후가 아니라, 그죠? 16, 17세기니까요. 2번은 다른 범주를 연결하고 있어요. 안 되죠? 3번에 구경꾼 역할. 구경꾼 우리 체크했던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구경꾼. 그 다음에 통속적이고 허구적이다라는 거, 그죠? 지금 보면 통속적, 허구적 이런 것도요. 다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거. 비판 우리 어떻게 했나요? 여기 비판적인 목소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형 동그라미니까 4번도 같은 범주에 있는 거 연결한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 자,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제 바로 찾아보죠. 일단 핵심어는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메타버스하고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과 다른 거네요. 그죠? 자, 메타버스는 어떤 거예요? 융합된 플랫폼,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반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단은 뭐예요? 복제한다는 거죠. 그죠? 달라지는 거죠. 복제하고 실시간 반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확대되고 있는 것도 메타버스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도입했다. 그리고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지금 디지털 트윈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험보다 빠르고 정밀하고 안전하고 비용도 적다. 이게 앞에서 나와 있던 안정성과 경제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자체는 디지털 트윈의 특성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고용률 얘기는 아예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낮다라고 부정하고 있으니까 2번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거 금방 확인이 되는 거네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지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션도 뭐 금방 확인될 거고요. 정답 3번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은 여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메타버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자, 9번 다시 순서 문제고요. 한번 보시면 첫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나와 다가 나와 있는데요. 나 보시면 A 교수는 어떻습니까? 뇌의 변화를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다는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일단 앞에 이처럼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전도엽이 훈련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첫 문장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기만 하고요. 많이 읽었을 때 전도엽 훈련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이 글에서는요 다가 아니라 나가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하고요. 나머지 10조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이 그는 당연히 나에 나와 있는 A 교수를 가리키는 거고요. 뇌 전도엽을 상상력을 관장하는데 책을 읽으면 전도엽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에서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도엽이 훈련돼서 해가지고요. 이 글 안에서는 나, 가, 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10번은 중심 내용 찾는 거죠. 자, 1문단부터 한번 보시면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나와 있네요. 자, 교환 가치, 거래. 그다음에 사용 가치는 뭐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 그다음에 교환 가치는 객관적, 그다음에 후자, 사용 가치는 주관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상품 구매는 뭐예요? 그죠?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상품 구매와 관련되는 건 사용 가치가 되는 거네요. 이 문단엔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그죠? 사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사례를 의미를 분석해주고 있죠.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거 그죠?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면 상품 자체가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상품 구매할 때 사용 가치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에 상품 구매 같은 경우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죠?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였죠. 근데 여기서는 교환 가치가 그죠? 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다른 범주 있는 거 연결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매할 때 우리 구매와 관련되는 건 뭐였어요? 사용 가치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교환 가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 통해서 확인되고요. 정답 4번이네요.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사실은 3문단의 내용만 잘 정리해도요. 정답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3강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